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경영정사 박상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가 수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뿐만이 아니라 토지상의 지장물이나 영업권 역시 동일한 절차로 수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매우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려야 되는 영상이니까 별도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의미 있는 절차는 사업의 공람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며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전면 금지되는 시점이란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정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나 감정평가를 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평가 전례, 실거래 사례 등이 이 날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즉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표준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전례, 실거래가는 적어도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수용할 물건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나 지장물, 영업권의 목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서 작성도 끝나고 보상을 실행할 준비가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사를 내보내서 당신의 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 대상자들이 모여서 한 명의 우리 편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면적의 2분의 1, 구역 내 총 소유자 수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단 한 명의 평가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선임된 평가사는 사업 시행자가 선임한 평가사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평가사와 함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3인평가, 3인평가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수용당하시는 분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반드시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금액이 산출되고 나면은 사업 시행자가 산출된 보상금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이것을 협의 요청서라고 하는데요. 협의라고 해서 보내온 금액을 놓고 서로 이것이 적다 많다 중간선으로 하자 이런 협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적힌 금액을 인정하면은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로 돌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협의 보상 금액을 인정하지 못할 때 수용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은 아쉬운 것은 사업 시행자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하지 않을 때, 즉 미협의 시에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아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이 신청서를 수용재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신청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 땅을 강제로 뺏어달라고 먼저 신청하는 분은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땅을 가져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당하는 분들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는데요.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도 청구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계속하지 않고 미루면은 그 날부터 보상금의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수용 재결을 진행할 여러 가지 서류상, 실무상 준비가 되면은 수용 재결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수용 불복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14일간 주어지는 이 기간 중에 수용 당하시는 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이 제기하는 의견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상금이 적다는 내용, 지장물이 누락되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죠. 이 의견들을 사업 시행자도 읽어보지만 사실상 보상금 증액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결정권자는 수용 재결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이 서면을 읽어보고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효과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여러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재결 연락 공고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임의로 지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행되는 감정평가사는 초보가 아니라 평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베테랑급들이 선임되게 됩니다. 평가 결과가 납품된 이후에 수용재결위원회에서는 재결위원들이 모여서 수용재결이란 것을 진행하고요. 보상금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마치 판결문 같은 재결서라는 것이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서로서 송부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맨 뒤에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존 토지 소유자, 즉 여러분에게서 사업 시행자에게로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강제 수용 절차에서 매우 의미가 큰 날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재결 결과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수용 재결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고 세종시에 있는 국가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하시고 보상금을 수령하셔야, 수용 재결 때 얘기입니다. 이의 유보를 하시고 보상금을 받으셔야 다음 절차, 즉 이의 재결이 의미가 있고요. 수용 재결서를 받아보신 이후에 30일 내에 바로 이 이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이의 재결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의 재결인데요. 협의 보상에서 수용 재결로 넘어갈 때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 못해서 아쉬운 입장인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용 재결이 나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은 보상금 수준이 다소 아쉬운 토지 소유자들이, 즉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일의 불변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의 신청은 법정 양식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사유를 적게 되는데 이때 수용 재결 때처럼 내가 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역시 보상금이 너무 아쉽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죠. 이 서면도 매우 중요한 서면이니까 감정평가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절차는 수용 재결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임의로 베테랑급 감정평가사를 2명 선임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바로 이의 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결 결과 수용 재결 대비 또 한 번 수정된, 증액된 결과를 받아들게 되고, 만약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만큼의 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 절차는 참고삼아 보시고요. 다만 이때 아셔야 할 대목은 지금까지 협의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모든 절차에서 수용 당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부터는 현재 저는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감정인에게 납부하셔야 하는 감정료, 법원의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인집대, 송달료 등을 직접 납부하셔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단계로 진입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즉 가성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가성비에 대한 확신이 드셨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상법제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기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100%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책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정받은 보상금이 과연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는지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